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일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지난 시간에 예측을 했었죠. 자, 어떤 예측을 했었을까요? 엔딩 다이아고날 형태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하방으로 내려갈 게 보이긴 하더라도 쇼칠자리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하단 추세선이 지금 이탈이 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반등은 없는 걸까? 이게 만약에 엔딩 다이아고널이라고 하면 16K부터 올라온 파동의 끝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형태를 엔딩이 아닌 리딩 다이아고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탑승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건데, 제가 어떻게 매매 계획을 세웠고 며칠간 차트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고 대응 방법과 좀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저의 생각들을 나열해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우선 지난 영상 분석 복귀부터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최고점 숏을 잡겠다고 매물대가 없는 데서 숏 잡는 얘기가 제일 자살행위거든요.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건 숏을 맞는 게 아니라 만약에 꺾여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마 엔딩 다이아고날 완성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라면 차라리 그냥 기다리겠어요. 어디 구간까지? 예를 들어서 113K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리딩 다이아고날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이대로 일자로 그냥 올라가 버릴 확률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보고 있고, 숏은 웬만하면 지향을 안 받을 거예요. 숏은 웬만하면 받지 않을 거고, 그래서 조정 구간에 지금 롱 포지션을 현재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지금 들어간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선 뭐 하늘 끝까지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올라간 형태가 제 눈에는 이게 펄스 형태로가 보이지가 않아요. 제 눈에는 이런 ABC 반등으로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이대로 일자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혹시나 여기서 반등 찍더라도 조정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리딩 다이아고날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지를 하나 드리고 갈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500% 프로젝트와 함께 구독자분 이벤트 매주 500만 원을 하고 있죠. 그거 관련한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먼저 500%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드 만불로 스타트를 한 500%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시드를 5배 불리는 프로젝트인데요. 자, 이 프로젝트가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니저님들이 1대1로 안내를 도와주십니다. 자, 어떤 안내냐? 일단 선물 거래라고 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괴리감부터 느끼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현물에는 청산이 없죠. 대신에 상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물이 아니라 선물에서는 청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청산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탑로스만 명확하게 잘 지키면 이 선물 시장에서 청산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리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데, 마찬가지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뷰 세팅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트 책 추천이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벤트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기본 용어부터 당연한 거고요. 일단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제가 텔레그램으로 관점이나 내용들이나 그리고 CPI나 그런 거 다 잡아드리거든요. 근데 이 텔레그램 정보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관점, CPI, 뭐 중요한 내용, 금리 발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매니저님들이 포지션이 나올 때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시간 상관없이 연락을 드리는 알림 시스템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왜 하필 500%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시드를 5배 정도 늘릴 실력이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상관없이 어떤 장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은 급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시드를 5배 정도 늘릴 정도면 그 장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500%로 정한 거고요. 이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190%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선 500%가 되는 그 즉시 종료를 할 거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00만 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 정답자 분입니다. 자, 어떤 분이냐?
ID SADADASQ 다시 W4 진입. 닉네임이 조금 기시네요. 그쵸?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 처음부터 사점 놓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매번 진솔하게 말씀해주시고 투명하게 진행하시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다른 곳도 많이 보긴 했는데 다른 곳은 손실나도 숨기기 바쁜데 이렇게 66만 달러 손실 본 것까지 오픈하시는 게 대단합니다. 저도 이번 포지션으로 손실이 나긴 했지만 여전히 수익 중이다. 그 영상 보는 낙에 살고 있다. 이렇게 또 감명 깊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매니저님에게 연락 주시면 상금 지급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걱정하셨는데 뭐 기운 차려갖고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또 걱정까지 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분석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루즈하지 않게 끝까지 지켜보셔서 이벤트 참여 기회도 가져가시고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파동을 엔딩 다이아고널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엔딩 다이아고널이 뭐냐면 5번의 진동 파동 후에 이게 고점을 보시면 2번 갱신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올라가는구나 해서 따라 탔었을 때 이 고점부터 해가지고 나락 보내는 이제 마지막에 파동의 끝에서 나오는 세기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패턴을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입니다. 2021년도 최고점 자리였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금액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올라가요. 그죠? 금액의 고점을 2번을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RSI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잘 보시면 이렇게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거든요. 잘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어요. 2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따라 태운 다음에 이 자리부터 나락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60% 빠졌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엔딩 다이아고널 형태가 나왔는데 파동 끝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랑은 달라요. 자, 일단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첫 번째 근거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때 당시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지금 보시는 제가 동그라미 지점이 무슨 사태냐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어요. 2020년도 3월달이었죠. 모든 증시가 완전히 개폭락을 했어요. 코스피, 나스닥, 뭐 상관없이 비트코인 다 포함해가지고 거의 지금 60% 이상 완전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랐죠. 미친 듯이 올랐어요. 항상 저점과 고점은 호재와 공포를 유발을 하고 올라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의 매수에서 환희의 매도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상승률이 좋았어요. 그쵸? 근데 지금 보세요. 16K에서 보시면 여기 저점에서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졌는데 이때 바이낸스에서 그 무슨 이벤트를 했어가지고 거래량이 터진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딱 봤었을 때 이 구간에서 16K 왔었을 때 거래량이 없다가 딱 티가 나죠. 그 이후로 차트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미친 듯이. 마찬가지로 여기 48K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도 잘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에서 티가 나거든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48K가 그냥 선 찍은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제가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 자리가 변곡이 많았어요. 일단 이 자리가 비트코인 ETF 승인 나면서 사람들 털고 그 다음에 무지막지하게 올렸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때 금리 동결 나면서 실망 매물 쏟아지면서 단시간 만에 비트코인이 30%를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를 하는 세력과 매수를 하는 세력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나온 거거든요.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차트가 그 뒤로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중요한 고점과 저점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곡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일단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선 16K부터 124K까지 고점 갱신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바닥을 기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많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신고점을 뚫고 여기서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오고 이 상승이 끝났고 내려가기에는 일단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격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동결이 났으니까 악재가 아니라 호재의 지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증시가 올라가려면 금리 인하는 무조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건 주식이나 코인이나 조금만 입문해 보신 분들도 다 아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동결이 난 상태에서 고점 갱신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제가 봤었을 땐 이 자리에서 고점에서 숏을 제가 내려갈 게 보였지만서도 숏을 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모든 전제 조건이 완벽했어요. 단 하나 빼고요. 잘 보시면 자, 4시간 봉입니다. 금액이 올라가져 있어요. 올라가져 있고 RSI를 보면 꺾여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파동 간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그죠? 파동 간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1시간 봉으로 잘라서 보면 파동 내에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파동에서도 고점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RSI를 보면 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도 걸려 있고 이렇게도 걸려 있습니다. 이걸 파동 간 파동 내라고 하는데요. 이 파동과 이 파동 사이에도 다이버전스가 있고 파동 내에도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일봉으로 바꿔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2021년 엔딩 다이아고널과 동일한 더블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거든요. 금액이 2번을 고점 갱신을 했는데 RSI가 2번에 걸쳐서 내려갔어요. 이것만 보면 누가 봐도 풀쇼 칠 자리예요. 그리고 차트 끝났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자리예요. 근데 뭐냐면 매물대가 없어요. 고점 당시에 이때 당시에 그 매물대가 없는 데서 쇼치다가 진짜 죽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차트 처음에 입문했었을 때.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모든 근거, 패턴, 손익비 다 생각을 했었을 때 숏을 받을 만한 자리라고도 생각을 하지만서도 제가 안 받은 이유가 뭐다? 매물대가 없다. 매물대가 없다. 그리고 알트코인이랑 지금 비트코인 격차가 너무 심하고 제가 봤었을 땐 이게 엔딩보단 리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하단 추세선이 뚫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제가 그어놓은 건데 이런 하추가 뚫렸었을 때 하단 추세선이 뚫렸었을 때 이런 거 보고 다이버전스 보고 롱 쳤으면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롱을 받으려고 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여기서 처음에 저점 갱신을 한번 하고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게 하추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날 혹은 리딩 다이아고날이 완성이 되면서 공통 반등 구간이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고 차트가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채널 형태를 만들고 나서 차트가 죽을 수도 있다. 텔레그램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제가 영상은 안 올렸지만 이 텔레그램으로는 계속해서 소통을 드렸거든요. 요즘 8월 17일이에요. 보시죠. 날짜 보이시죠? 8월 17일 오후 2시 15분인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채널 맞고 꺾일 가능성이 있다. 롱탈 자리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쇼칠 자리도 아니다. 로스를 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포지션도 포지션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드렸고 하단 추세선이 깨졌다. 그리고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보이는데 엔딩보다는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리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브리핑을 드렸고요. 공통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찝어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점이 뚫린 상태에서 숏을 잡았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채널 맞고 꺾일 가능성도 보였고 올라갈 가능성도 두 개가 보일 땐 그러니까 공통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지 공통 구간이 아니라 방향이 사실 두 개여도 어려운데 이렇게 방향이 한 개만 가더라도 맞을 확률이 있고 안 맞을 확률이 있는데 방향성이 두 개가 보이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제일 떨어져요. 일단 50%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매매를 안 할 자리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동일해요. 공통 받는 구간은 110K 혹은 엔딩 혹은 리딩 시작점이 99K 이 두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과거 차트를 보면서 바라봤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차트가 무섭게 빠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리딩 다이아고날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 파동의 D파동 부분에서 반등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보시면 이 두 구간을 체크를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을 하는 저점과 반등을 할 수 있는 두 구간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리딩이면 파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111K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트가 채널링 만들고 나서 올라갔던 이 자리 기억 다들 하실 거예요. 그쵸? 보시면 그 얘기는 이 자리가 정고점 자리예요. 정고점 자리.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첫 번째 반등을 하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원래 리딩 다이아고날인 상황에서는 이런 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차트가 이 자리가 왔다고 무작정 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이 어떻게 멈추는가를 봐야 돼요. 여기 안에서 아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하는 그림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매매를 할 자리가 딱 지금 보여요. 제 눈에는. 일단 하단 추세선 리테스트를 하는 이 자리가 차트가 명확하게 일자로 흘러버렸죠. 일자로 흘러버리고 물 먹었던 자리가 어디다? 이 자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119K 자리입니다. 그럼 반등을 해서 이 하단 추세선을 다시 한번 리터치를 하는 이 119K 자리에서 숏을 봤던가, 아니면 여기 명확한 반등 공통 구간인 111K 자리에서 롱을 봤던가. 롱을 받는 거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 두 구간에서 매매를 하거나, 혹은 차트가 그냥 이대로 일자로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받는 게 아니라 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 구간 111에서 롱을 볼지 안 볼지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정을 여기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횡보하고 다이버전스 만들고 이 110K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파동이 만들어진 걸 그래서 제가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왜냐면 여기 하단 구간에 이렇게 매물대가 그득그득한데 이걸 다 뚫고 일자로 내려가가지고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좀 보지 않아요. 이런 그림은 거의 안 나와요. 10번 중에 한두 번. 근데 저희는 트레이더고 확률적인 사고를 하고 확률이 높은 데서 매매를 하려고 하죠. 이런 매물대를 뚫고 일자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차트가 이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다라는 건 예측 불가한 부분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그게 차트의 원리거든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이 만약에 매매를 할 자리가 보인다. 근데 다이버전스 안 주고 반등한다라고 하면 이대로 일자로 갈 확률도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땐 날봉 그리고 1시간 봉, 4시간 봉, 파동감, 파동내 다이버스 다 먹고 이쯤 빠진 거면 이건 조정 한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조정만 주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건 매우 낮아 보이고, 손절 라인이 너무 타이트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119K 자리 숏자리 혹은 111K, 110K 자리 롱자리, 이 두 자리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고, 차트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봤었을 때 차트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제일 제가 봤었을 때 현물이고 뭐고 진짜 싹 다 쓸어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여기 99K 자리예요. 99 자리가 굉장히 조건이 많았던 자리인데, 잘 보시면 여기 109K 고점 잡았을 때도 이 109에서 매물대 만들고 차트가 쏟아졌었고요. 그리고 차트가 상방으로 올라갔던 74K 저점 자리에서도 이 99K 매물대를 먹고 여기서도 조정이 짧아 보이지만 이 구간에서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 박스권 체크를 해놨더니 채널 구간에서도 채널 저점이 99K였습니다. 그죠?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그 얘기는 뭐다? 매수세가 99만 오면 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세 구간에 나눠서 지금 매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적인 파동은 뭐다? 다 잡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포지션도 포지션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구간에서 지금 장이 시작이 됐던 여기가 만약에 고점이라고 봅시다. 만약에 최고점이면 이제 하락 초입에서 이런 구간에서 오다이버 보고 롱 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걸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든 온전히 보관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비용이 좋은 자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세 구간의 체크 포인트를 나눠서. 그리고 그냥 무작정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물대랑 섞어서 같이 보고 이 구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끝났으면 차분하게 그냥 기다리면 돼요. 체크 포인트 1번 110K 롱자리, 체크포인트 2번 119K 숏자리, 그리고 체크포인트 3번 이 엔딩 다이아고날 입구 시작점인 99K 자리. 엔딩 다이아고날 입구 시작점이기도 하고 중요했던 변곡점 자리이기도 하고 중요한 매물대가 다 형성됐고 저점이 다 잡혔던 자리가 99K 자리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이상한 데서 매매를 해가지고 시드를 날릴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공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물 가진 입장에서 제가 선물에서 단기적으로 숏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현물은 그럼 도대체 언제, 내가 뭐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치면 잘 보시길 바랄게요. 꺾일 거였으면 여기서 꺾였어요. 109K에서 명확한 날봉 다이버전스 만들었고 파동에서도 여기가 딱 봐도 가격 조정이 제일 컸고요. 근데 기간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 조정만 보지 말고 16K부터 올라온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74K 매물대보다도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냥 가격 조정만 주고 올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차트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꺾일 때서 안 꺾였기 때문에 차트가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차라리 롱탑승 자리를 기다리는 게 현명해 보여요. 제 눈에는. 만약에 99자리를 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차트가 조정받고 상방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거 개미 한번 싹 다 털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같이 볼 건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도 512일간에 만들었던 이 매물대 4,110달러를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전고점 전에서 저항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점 전고점 저항에서 4,858달러 부근에서 지금 저항이 한번 나오는 건데, 이 조정이 나락을 가는 조정이 아니라 이 상승에 걸맞는 조정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돼요. 이 상승에 걸맞는 상승이 있으려고 하면 이런 조정이 있어야 이런 다음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차트가 내려간다고 해서 무섭다. 그리고 업비트 보면서 아 이거 던져야 되나? 아 이거 답이 없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을 하고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차트는 그때 움직여요. 그래서 매매를 할 자리와 안 할 자리를 구분할 줄 알고 지금 파동이 나락을 가기 위한 조정인지 지금 현재 레벨이 어디인가를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 신고점을 뚫으면 매물대가 없어요.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라면 이더리움을 탑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과 관련된 아직 출발 안 한 코인들을 조금 눈여겨볼 것 같아요. 메타는 돌기 마련이거든요. 2021년도에는 NFT가 메타였죠. 디센트럴랜드, 뭐 샌드박스, 뭐 엑시 인피니티 이런 코인들이 줄을 잃었는데 이번 해에는 어떤 코인이 줄을 잃을지는 아직은 몰라요. 다만 이더리움이 먼저 출발을 했고 그거에 관련된 친구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 시가총액이 낮은 1,000억 넘는 그런 1,000억 미만인 애들, 그런 애들은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맞춰가지고 명확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차분하게. 여기 구간이 제가 봤었을 때 2025년도 진짜 찐 마지막 조정일 것 같거든요. 이 구간 못 버티면 다음 상승 못 먹고 손절하면 이거 진짜 그 뒤에 정말 큰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다음 상승은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면 얼만큼 오를까요? 이 16K부터 말아 올렸던 건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올렸던 거고, 그 호재는 48K에서 끝났습니다. 그 호재는 48K에서 종료가 됐다고요. 근데 금리가 인하된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크게 인하가 고금리 시대에서 그렇게 꺾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 올렸어요.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전 파동의 시작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인기형 기우제가 아니라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그 갭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과거 차트랑 한번 보시면 돼요. 알트코인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돈이 다 몰렸기 때문에 알트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이번에 신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장의 시작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저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항상 공포에 사서 환희에 매도하란 말을 제가 영상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너무 공감하는 말인 것 같아요. 모든 저점은 다 공포를 주고 올렸습니다. 여기 48K도 그랬고 74K도 그랬고 이 구간 왔었을 때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안 들려요. 사람 심리가. 왜냐하면 피 같은 돈이 묻어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16K 같은 경우에서도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걸렸었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못해요 사람들.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차트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벤트가 있죠. 자, 어떤 이벤트가 있냐? 자, 이벤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희 개인 정다운 이제 구독자님들 개인 대회를 제가 열었습니다. 아마 상금풀이 유튜버 분들이 여시는 대회랑은 웬만한 분들이랑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제가 구독자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상금풀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시면 상금이 9만 테더입니다. 하나로 지금 테더가 조금 더 올랐으니까 이 상금풀은 조금 더 올랐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익금 4만 5천 테더, 수익률 4만 5천 테더. 하나로 6,250만 원 정도 이렇게 두 개를 열었고요. 그 말 그대로 수익금은 수익금 같은 경우에서는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이 1등을 하시는 거죠. 수익률은 말 그대로 수익률 잘 내신 분이 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고 있냐? 아니죠. 20등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럭키드로우로 상금 1,000만 원을 또 별도로 드립니다. 수익금에서 2등분과 21등, 수익률에서 2등과 21등 분을 뽑아서 총 40분이죠. 룰렛 돌려서 당첨되신 분에게 1,000만 원을 또 별도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상금풀 같은 경우에서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고 금액을 올리면 올렸지 내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참가금은 1000달러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20만 달러인데요. 이러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1000달러에서 레버리지 10배로 매매를 한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만 불이겠죠? 그리고 그 포지션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면 2만 불이란 말이에요. 2만 불. 그러면 매매 10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은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회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시장 속에서도 저희 구독자님들은 매매를 굉장히 잘 하시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대회 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1등분이 206%, 2등분이 169%, 3등분이 108%고요. 대회 기간은 지금 대략 한 18일, 19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를 하셔도 충분히 입상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의 지금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상금만 크게 했으니까 참여하세요. 이게 아니라 지난달의 나와 이번 달의 나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이걸 명확히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대회를 하다 보면 매매 복귀라는 걸 또 하겠죠. 실수를 또 바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수익을 잘 봤어. 그러면 상금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벤트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영상을 안 올리고 차트는 텔레그램으로만 소통을 드리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준비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비트코인이 변곡점일 수도 있는 124K에서 지금 휘몰아치고 있죠, 장이. 그래서 매매할 자리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분석을 올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며칠간 영상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보셔서 정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다 정말 다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회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이 코인을 떠나서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평안과 좋은 일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차트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변곡점을 지금 차트를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저는 또 소통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00% 프로젝트 및 대회 이렇게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소통방 선물 소통방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